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설 서종욱의 법대로 3월 15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결국 어제는 넘어갔어요. 어제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3월 14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주로 이제 좌파 진영에서 3월 14일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디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소식을 살펴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어요. 예. 귀환을 한지 한남동 사저로 귀가를 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저는 그 전에 노무현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산행도 하고 노무현은 그 기자들과 산행도 하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차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동향을 잘 아시죠? 저는 한마디로 이제 굳이 탄핵도 인용 여론도 있고요. 네. 좌파 쪽에. 그다음에 그렇죠. 헌재도 있는데 네. 굳이 자극할 필요 뭐 있냐. 오히려 조용하게 관제에 딱 체크해도 네. 일단 이제 구속 취소 그 자체가요. 엄청나게 여러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취소 자체가. 취소 자체가. 한마디로 이게 취소가 됨으로써 뭐가 이게 화두가 되냐. 적법 절차입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 봐요. 그렇죠. 올린 게. 이번에 구속 취소 직영부당 7페이지 보면 이제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걸 시대의 화두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도요. 그게 법원의 결정에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헌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절차 불법 논란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직접적인 메시지 안 내도 이번에 구속 취소됨으로써 적법 절차가 우리 법조계나 우리 나라 전체 맞습니다. 화두가 됐다. 이것만 해도 큰 영향을 주고 큰 있다. 성과죠.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하고 대구일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두 군데다 그런 취지의 칼럼을 썼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지기현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좀 읽어봐라.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일단 그 구속취소 자체로 상당한 이 변곡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차분히 지켜보는 게 낫다고. 지금 상황은 그런데 여론도 분위기도 상당히 호전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더 이 헌재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민주당의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하나 만들려고 자기는 나가지 않지만 총동원령을 내려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낼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오히려 요즘 걱정하는 게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신속하게 기각해달라 이런 이제 주문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게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한 3월 말 4월 초 이야기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2월 달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좌파 패널들이. 이거 볼 것도 없다. 국민이 눈으로 다 받지 않냐. 계엄. 계엄 계속 그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게 쉽지 않다. 노무현은 이제 사실 문제에는 다툴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14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다툴 게 많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지금 제 걱정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예 형사재판으로 넘겨버리는 51조. 그 기다리는. 손준성처럼. 그렇죠. 자기들이 결론 안 나면 기각시키게 되잖아. 근데 기각 안 시키고 차라리 형법의 내란죄를 계속 만지작만지 하잖아. 그럼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그렇죠. 국회가 이게 빼더라도. 이러면 이게 형사재판을 보자. 이러면 이게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걱정이고요.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그냥 문영배가요. 만약에 6표가 안 되면요. 그냥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4월 18일까지 있다가 자기 이제 퇴임할 때까지 있다가 6표가 안 되면 하다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여기 기각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문영배가 문영배하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어요. 도망설. 그치 벌써 그런 거리 많이 와요. 자기들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완전히 그럴 수가 있겠네. 판 깨듯이. 자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각을 하면은 본인이 좌파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 욕을 먹으니까 아예 결정 안 하고 4월 18일까지 속된 말로 객이다가 도망가 버린다. 사퇴하면 난 몰라. 김동연처럼 형사상 김동연 대장동 재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버리면 둘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6인 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 말은
그리고 가버리면 책임 없고 또 이게 정당성문 생기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뭐 오라 네. 마라 이러면 이게 또 엄청 다 대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가 되면은 두 사람은 대통령 목이시니까 대행이 대통령 목 임명을 하면 또 되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그것도 생기겠네. 민주당이 또 시비 걸겠죠. 예. 대행은 적극적으로 임명 못한다. 예. 국회 추천 몫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의별 하여튼 중요한 게 그냥 순탄하게 기각시키지는 않을 거다. 요놈이 문영배나 이미선 이자들이 따라서 이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순탄하게 탄핵 기각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설 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설 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헌재법 51조가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형사재판 중이면은 이 헌재 심리를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그 나올 때까지 지금 손준성 검사 그 사건 검사 그 손준성 검사 사건 뭐 고발 사주 고발 사주 그 사건이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소독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헌재법 51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머리가 아프면은 6명을 못 채웠다. 그래서 문영배가 머리가 아프면은 손준성처럼 그러면 형사재판 올 때까지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경고했던 거예요. 그냥 기각 안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는 장기간 대행 체제로 가겠네. 그러니까요. 장기간 대행 체제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형사재판에서 각하가 돼 버리면은 이것도 각하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것도 또 형사재판의 시간이 1심에 끝나질 않잖아요. 이제 손준성도 대법원가 있거든요. 1심 뭔데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아직 손준성 거는 탄핵 재판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이제 와서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형사재판 보고하자고. 근데 지금 다 심리 끝냈는데 이제 와서 형사재판 보고하자 하면 이게 또 우리가 그냥 승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51조 가지고 어떻게 좀 질질 끄는 방법 하나. 그 또 하나는 4월 18일 날 우리 임기 끝났어 해서 도망가 버리는 방법 하나. 가버리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또 그 꼼수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변론을 제기하는 거. 지금 이제 변론은 11차로 끝났고 좀 평의를 하고 있는데 한때 이제 변론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홍장원 메모 그 이야기도 있고 각종건 최근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해유설까지 막 있으니까 변론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좀 불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제 뭐 변론을 헌재 재판은요. 변론 안 해도 그 자료를 계속 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다 참고 자료입니다. 수사 기록도 그렇고. 따라서 이제 서면은 계속 양쪽이 내고 있고. 그게 변론이에요. 꼭 나를 잡는다기보다. 그리고 이제 그 재결해도 한두 번만이 끝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필적 감정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회유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도 해야 되고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면 변론이 아마 상당 기간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재개는 안 하고 공식적으로 계속 그 서면은 참고 서면 내고 있고 아마 그 판사들이 그 재판관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저는 상당히 아무리 봐도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순탄하게 선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너무 이제 장기화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장기화되면은 지금 정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으로 막 압박을 하고 있어도 아직 통화도 한번 못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곧 직무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돼서 하지 뭐 이런 걸 신경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헌재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데 진짜 이유는 결국은 마흔역 기다리는 건가요? 헌재 선고를 지금 늦추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직도 문영배가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주심 재판관 정영식이 하는 게 아니고 문영배가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 평의는 사회 보는 게 틀립니다. 재판할 때는 이제 그 중앙에 문영배가 그렇죠. 앉고 진행하고요. 평의는 이제 그 원탁 탁자입니다.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원탁입니까? 8명이 원탁으로 왔는데 사회를 보는 게 그 정영식입니다. 주심 재판관. 그래서 이제 그 정영식하고 문영배가 이제 양측의 대표자다. 이러면서 그 평의 과정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가장 지금 뜨거운 쟁점은 아까 말한 이게 그 형법의 내란죄를 뺀 거. 이게 과연 적법한가 안 한가.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뺀 게 잘못됐다 하면 각하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또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중단시키는 예.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하여튼 이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절차적인 쟁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여기 있고 또 있는 게 지금 제가 듣기로 예, 예, 예. 국회에서 이제 이거 2번 의결했잖아요. 예. 동일하게 원래는 부결된 걸 또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예. 이런 데 주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논거를 가지고 이게 그 반박하느냐. 체포동의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탄핵소추안, 예. 탄핵소추안이 한번 부결이 됐는데, 예. 그걸 다시 이제 약간 고쳐가지고 몇 개만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이 이제 변심하는 바람에. 예. 예. 거기 원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탄핵 사고가 있으면 또 할 수 그렇지, 있을지 그렇지. 몰라도 예, 그때도 좀 기존 거 논란이 철회했거든요. 있었죠. 예. 철회. 철회했죠. 그래서 이제 그 3대 지금 가장 큰 논점이 재판관들 사이에 가장 크게 그 세 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논거를 그게 바로 이제 그 일사부재의 2번 의결한 거, 그다음에 그 형법에 내란 뺀 거, 네.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 있죠. 네. 증거 자료를 할 때 수사 기록이 아무리 봐도 헌재법 32조의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판결문에 예. 논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 보고 야 이 논거를 한번 찾아봐. 수사 기록이 법에 안 된다고 있는데 예, 예. 저 주장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떤 근거에서 증거 쓸 수 있는지 예, 예. 이런 세 가지가 지금 난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 그러니까는 탄핵소추안을 한번 부결됐는데 그걸로 이제 폐기가 돼야 되는데 약간 고쳐가지고 다시 한 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법상 내란죄를 뺐다. 예. 그거 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80%가 그 내란죄였는데 그걸 빼버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그대로 증거 채택한 거 형사소송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평의에서 정형식과 문형배가 대치를 하는 그렇다고 봐야죠. 기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제가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예. 그 대본을 문형배 읽잖아요. 예. 대본은 이게 그 헌법연구원들이 TF에서 써주는 거거든요. 그때 대본 막 건드렸잖아요. 예. 나 대본대로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대본은 어떻게 했냐면 2012년에 연구원들 4명이 그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초대 원장이 허영 교수야. 예. 역삼동에 있어요. 예, 헌법학자. 예, 역삼동에. 예. 근데 그 4명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주석.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요게 가장 헌재에서는 바이블이랍니다. 해설서죠. 이야기해요. 해설서죠. 바이블, 그러니까 해설서. 성경. 예. 바이블. 헌재의 그러면서 이게 제가 연구하는 바이블. 들었는데 이제까지 100% 탄핵 재판이든 뭐 고난대의 심판 재판이든 위헌 뭐 법률 심판이든 모든 재판에 주석서가요. 네. 100% 적용됐대. 주석서가 바이블이요. 그대로, 그대로 적용됐다. 근데 그대로 지금 안 된 게 2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주석서하고 반대로 된 게 하나가 이게 그 한덕수 정족수야. 예. 한덕수 정족수가 200세로 돼 있지 주석서야. 예. 근데 대행은 대통령 예. 그 행렬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다. 주석서에는 200석 돼 있대. 예, 200석 3분의 2. 그러니까 주석서대로 해야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안 하고 있잖아. 한덕수 무효가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최상목이 아버지. 무효가 되고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고민이고 또 하나 더 있대. 아까 그 했잖아. 소추 사실을 바꿀 때 동일할 때만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기본적 그렇죠, 사실이 그렇죠. 주석서에 하면 이게 그 내란죄 뺀 게 불법이래. 주석서에 있대 딱 얘가. 예,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법적 고칠 수 있지. 아예 그 사실이 다르잖아요. 내란하고 개헌법에만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면 이게 각하라는 거야. 딱 이 주석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게 2개가 있다. 그 때문에 지금 헌재가 둘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이제까지 100% 주석서대로 왔대요. 그렇죠. 그게 각 대본이야. 그럼 주석서대로 100% 하여서 바이블이면 바이블을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따르면 한덕수는 그냥 따르면 한덕수는 바로 무효고 복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건 다 무효가 되버리고 대통령 각하죠. 대통령 각하되고. 그렇네. 각하한 다음에 다시 국회 의결해야죠. 그렇죠. 다시 국회 의결을 해서 근데 각하에서 국회 의결을 또 하면 그것도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각하는 이게 공소기관은 각하는 없어요. 이렇게 빨리. 각하는 아예 판단 안 했기 안 했기 때문에. 때문에.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의결해오라 이거지. 그 빼고 의결해봐라 이거지. 예. 빼고. 그러니까 주석서가 이게 바이블인데 거기에 딱 2개가 위반된다는 거지 지금.
그거 제가 연구하는데 취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이 주석처는 알고 있다. 이 결론은 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다. 주석처는 알고 있죠. 알고 있다. 결론을.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각하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형사재판도 공소기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공소기각 되면은 경찰이 다시 수사를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각하가 되면은 다시 국회에서 다시 해도 되네. 다시 탄핵 소추를 해도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보다는 기각을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근데 뭐 다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요. 국회를 다시 통과하면요. 내란 80% 빼면 그렇지. 통과 3분의 2가 되겠냐고. 어차피 108명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고. 108명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좌파들이요. 패널이 뭘 하냐면 심우정의를 가장 용하는 게 차라리 지금 적시항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까지 질수잖아요. 적시항고 하면 이길 확률이 5%예요. 평균.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판결한 걸 적시항고 하잖아. 네. 해봤자 이게 95%는 대법원에 기각된다고. 네. 그러면 이게 공식은 내란 수사권이 없잖아. 또 이렇게 날짜 계산이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심우정이처럼 본안에서 다투면 본안이 몇 년 걸리잖아. 한 3, 4년 걸릴걸요? 그렇죠. 대법원까지? 예. 그럼 그때 가서 대법원에서 지면 윤 대통령 퇴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나가라 시기가 공소기각 하더라도 빨리 적시항고가 지더라도 지금 지면 경찰이 새로 내란 수사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잘 심우정이 말대로 하면 시간만 몇 년 끈다. 그렇지. 이게 더 요구 드무는 거예요. 그렇지. 야, 진짜 복잡한 방정식이네, 방정식.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싸움. 기싸움 이제 정형식 대 문영배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최종 결정은 그러면은 평이 여기서 끝내자. 평결로 가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이 결정은 아무데도 평의를 주도하는 정형식 재판관이 하는 건가요? 정형식 재판관이 뭐 평의를 주도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의견 일치가 돼야 의견 일치가 돼야지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 이것도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저도 이게 기동량을 계속 하니까 그게 아는 분이 많아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원칙이 강한 사람이 2명입니다. 여자 2명입니다. 이쪽이 김복형이고요. 저쪽이 정계선이에요. 정계선. 이미선이나 정정민은 별로 말이 없대. 정계선이 독종이거든요. 서부지방법원장 영장 소핑 오동훈 동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2대2 싸움이 이쪽에 정형식. 예, 맞아요. 정형식하고요. 김복형이가 있고 저쪽에 문영배하고 정계선. 계속의 평에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공부 법례만 보면요. 김복형하고 정계선이가 제일 밝아요. 정계선이는 좌파지만 수석하고 서부법원장까지 할 정도로 재판했고요. 이미선이는 잘 몰라요.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지방부장이 정정미도 향판이야. 그러니까 정정미하고 이미선이는 별로 주장이 없대. 정계선이가 워낙에 이론이 밝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런데 이쪽에 김복형이가 대단하거든요. 유학 가서 2번이나 외국 연수 가서 논문도 탁월하고. 실력파네 그런 초임제가 서울지법에 요직 고등부장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복형이가 상당히 주장도 강하고 원칙과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은 김복형 대 정계선. 그다음에 진행은 정형식 대 그다음에 문영배. 이런 싸움이 아닌가 봅니다. 문영배와 정형식이 이제 양진영의 일종의 사령탑. 사령탑이고 핵심 참모가 이쪽은 김복형, 저쪽은 정계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이 법내는 받고 고집도 세고 원칙에도 옛날에 원래 7명이 심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이 6명 할 수 있게 가처분했잖아. 그렇죠. 그때 법을 이제 6명을 바꿀래 했거든요. 그때 8명 중에 다 바꿀래 했는데 김복형 혼자 반대가 결사. 그래가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김복형이 아주 강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형식 김복형은 완전히 확실하고 조한창이 의원인데 그대로 떠오죠. 조한창은 이제 따라오고 그러면 이제 조한창은 제가 조한창하고 20년 동안 친한 변호사 또 취재를 해봤지. 그거는 항상 주류편에 술을 그래 좋아한대. 이런데도 술을 그래 좋아한대. 자기가 한 20번 이상 술을 못대.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조한창이는 우리 우파 쪽의 여론을 보는 거죠. 우리 자기 추천한 게 국민의힘이잖아.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찬성으로 가면 이게 배신자 소리 듣잖아.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조한창에는 대세가 예. 여론을 따른대. 근데 우리 우파 여론이 그렇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요리 오고 싸우는 거는 아마 그 정영식, 김복현이 싸운다. 조한창에는 그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아, 거기에 그럼요. 이제 가장 중도에서 저울추. 김영두. 이게 김영두잖아. 예. 근데 김영두가 아마 저는 윤 대통령이 되게 아꼈어요. 대법원장까지 검토했다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대법관도 몇 번 밀려했고요. 따라서 저는 계속 제가 4대4 이야기가 김명수 출신 중에 정정미하고 김영두를 완전히 갈랐었다. 예, 그렇죠. 따라서 이게 거의 이진숙 때 그게 재현되지 않을까. 그게 그대로 4대4네. 예. 그 이후에 뭐 8대0 두 번씩 예. 있지만 예. 그게 저는 그래 봅니다.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도 문제인데. 저는 순서가 정영식 주심이 음. 한덕수부터 하자. 한덕수 변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같은 예. 날 못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선거하고 이게 좀 다듬고 편결하고 시간이 예. 걸려요. 그리고 모양도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를 어떻게 같은 날 해요? 그러면 예. 아마 이게 화요일까지는 이제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화요일까지는 이게 그 박성재 장관 변론이 예, 있잖아요. 변론이죠, 화요일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예청하는 건 다음 주에 한덕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월 말. 제가 어제 3말 4초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저는 처음부터 아예 10월 때부터 그랬다니까. 예, 맞아요. 옛날부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빨리 놓을 수가 없다. 뭐 제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요즘 이게 그 방송마다 구속 취소 있잖아. 예. 한 90% 이상 된다 아, 했다 떴어요. 계속 맞아요. 구속 취소 아니, 이야기가. 그때 저기 서정현 법대로에서도 예. 90%로 이야기해서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 그러니까. 그 신희철 교수 논문이 있었거든. 예, 맞아요. 그 날짜가 이야기했어요. 있잖아요. 그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아마 그게 순서가 맞을 거예요. 한덕수부터 다음 주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하는 이게 맞죠. 그리고 3말 4초 되면 이제 개항이 할 거면은 이재명 그 선거법 2심 나오는 3월 26일 이후에 결론이 나와야지.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상 물론 그때 그 2심이 완전히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재명 그래도 2심에서 1심 유죄 나온 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헌재에서 기각까지 나오면은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상황을 저희들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마지막으로 마원혁 투입을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상복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한덕수 이제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죠. 만약 근데 인명이 물 건너갔는데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이 뭐 만약에 본안 판결까지 인용 기각이 넣으면 각하면 모르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이게 그 지금 또 유력한 게 4대4 아니면 5대3 설조 있잖아요. 야, 5대 3설도 나와요. 김영도까지 가면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김영도는 안 갈 거로 보지만 그러면 이게 진짜 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좌파라도 김영도가 좌파 쪽에 가면은 아니 제가 이제 그 만약에 탄핵 인용 원하는 좌파다. 근데 5대3으로 졌다. 아, 5대 3은 졌다. 그럼 최상목이 잡아 주길래 그렇죠. 임명하는 게 해라는 게 법인데 만약만 해줬으면 했으면 되는데. 그는 이게 누가 승복하겠냐고. 예. 이것도 큰 문제는 큰 문제예요. 만에 하나 이게 뭐 4대4나 기억되면 다행인데 예. 각하되거나 근데 5대3으로 오히려 이게 5인데 한 표가 부족해가 기각됐다. 야, 근데 만약에 임명하라고 판결한 지가 언젠데 그럼 이게 최상목이 한테 어떤 책임을 할지 다시 하자 할지 이게 좌파 쪽이 승복을 안 할 것 같아. 5대3 되면 이것도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근데 뭐 성복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성복 안, 뭐 지금 대선도 불복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이재명의 그 좌파는 대선도 불복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그 성복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이재명이 저는 이 상황이 아주 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성복 안 하려고 막 하겠죠. 근데 이재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날아가면 구심점 없어요. 그렇죠. 구심점 없기 때문에. 그럼 항의할 놈도 없겠네. 아, 그럼요. 우리 뭐 헌법재판관들은 소신껏 하면 됩니다. 그 저는 이 깔끔한 게 4대4가요. 또 지금 여론에도 비슷해요. 그렇죠. 40대 뭐 55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광장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대3에게 만약에 직수를 못 하거든. 와도 5대4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4대4가 예상이 되고 그게 깔끔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걸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고 이제 다음 목표는 기각, 헌재 기각인데 지금 헌재 상황 깊숙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딱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늦춰지는 게 맞네. 문영배, 정영식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고 문영배 밑에 전략가는 정계선, 정영식 재판관 밑에 전략가는 김복형. 그렇습니다.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금 그런데 시계추는 완전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재명
이재명 요새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